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후기의 대외관계를 총정리해보고요. 조선시대 후기의 정치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대외관계의 변화입니다. 자, 청과의 관계, 대청관계의 변화입니다. 대청관계 이중성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병자호란때 지조. 자, 그래서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청에 대해서 표면상 4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요. 청나라에게 4대를 하는데 자, 사신들이 또 왕래하면서 교역도 합니다. 근데 내심으로는 청에 대한 적개심이 남아있어서 청나라를 정벌하려는 북벌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했죠. 자, 한기성 실현 가능성이 적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집권당인 서인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전란 후에 민심을 수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면도 있습니다. 자, 일단 북학론입니다. 자, 북학론은 북벌론의 반대죠. 자, 북벌론은 미개한 오랑캐를 정벌하자라는 얘기라면 막상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더니 청나라는 굉장히 잘 살고 있거든요. 당시에 청나라가 전성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장악한 이후에 국력이 신장되고 중국의 전통 문화를 보호 장려하고 서양의 문물까지 수용해서 당시에 청나라가 전성기예요. 문화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해서 청에 다녀온 사신 아무래도 뭡니까 집권당이 하죠.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할아버지 말 들었을 때는 뭐 미개하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막상 가서 봤더니 뭐 끝내주게 발전하고 있더라. 그래서 귀국한 이후에 기행문 보고서를 통하여 변화하는 청의 사정을 전하였고, 자, 천리경 망원경이죠. 자명종 시계 태엽장치죠. 자, 화포나 자, 만국지도 서양식 세계 지도가 있고요. 천주시리 천주교 카톨릭에 대한 해설서예요.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을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론 반대죠. 자, 정벌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청나라를 배우자.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청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로운 건 수용하자. 북학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노론입니다. 서인이 분열한 다음에 노론이죠. 집권 세력입니다. 그래서 호론과 낙론으로 분열하는데 자, 호론은 신문물을 배척합니다. 자, 오랑캐에 대해서 여전히 강경파고요. 낙론이 여기 나와 있는 북학론이죠. 낙론 북학파입니다. 새로운 물건 우리가 가서 봤더니 괜찮더라. 수용하자. 자, 그래서 뭡니까? 북학파, 낙론 북학파요. 실학사상의 대두는 병자호란 이후 굳어졌던 화이론. 그러니까 세상을 문화민족, 유교를 아는 문화민족과 오랑캐는 쓰레기다 이런 건데 이런 식의 명분론을 탈피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시고요. 이건 실학 파트에서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다음에 국경 문제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는 이 파트죠. 자, 국경 문제입니다. 자, 청나라는 중국 대륙을 차지한 다음에 그들의 본거지가 원래 만주죠. 만주족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며 이 지역을 성역화합니다. 거룩한 땅이다. 자, 이렇게 성역화해요. 자, 경과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와 국경 분쟁이 발생합니다. 청은 조선에 대해서 백두산 일대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교섭을 해왔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국경선을 정하는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자, 그래서 18세기 자, 숙종 때부터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요. 숙종 때 백두산의 정계비 국경선을 확립하는 그런 비석을 세우는데 경계선이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이다. 서쪽으로 압록이고요. 동쪽으로 토문강인데 이게 세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리랑 청나라 관리가 같이 가서 당시에 세울 때는 뭡니까? 문제가 없는데 19세기 때 뭡니까? 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간도 귀속 문제가 되었다. 자, 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자, 이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 국경을 확정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 숙종 때에서 18세기 초에 세워요. 자, 그래서 이후에 간도 귀속 문제인데요. 이 간도란 말은 뭐냐면 만주의 일부예요. 만주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게 메타포입니다. 어떤 거야? 뭐 청나라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섞여 있는 일종의 점이지대죠. 자, 그래서 뭡니까? 지금의 길림성인데요. 자, 간도라는 지명은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끼어 있는 섬과 같은 땅이다. 비유를 한 거죠. 실제로 섬은 아니죠.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간도 귀속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에
자, 서쪽으로 압록강, 압록강은 문제가 없어요.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했다. 돼 있는데 19세기 고종 때입니다. 토문강의 위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옛날 지도를 보시면, 자, 보시면 옛날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경선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이 뭡니까? 요 지역이 우리나라 사람이 건너와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지역이 누구 땅이냐? 이게 간도 귀속 문제입니다. 자, 그럼 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그래서 토문강에 대한 해석 문제죠. 자, 압록강은 문제가 없어요. 지도 보시면 뭡니까? 압록강은 뭐 해석이 뭡니까? 백두산 이렇게 해서 압록강은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쪽 지역의 지금의 국경선 이 두만강이 있죠. 청나라는 토문강 발음이 비슷해요. 중국 발음. 토문강이 두만강이다. 이렇게 청나라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청나라 주장이야 뭡니까? 이렇게 경계선이 되니까 뭡니까? 요쪽. 요 토문강 이남이 우리 땅이죠. 지금의 국경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뭡니까? 근데 토문강이 또 송화강 지류에 토문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요렇게 가서 뭡니까? 요것이 토문강 요렇게 이어지 뭡니까? 앞에 봤던 뭡니까? 요 간도 땅이 우리 땅이 되죠. 국경선이 압록강에서 토문강은 뭡니까? 요 지역이 이제 우리 땅이 되는 거죠. 요 귀속 문제입니다. 자, 근데 1909년 간도 협약이다. 그래서 간도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외교권 상실한 상태에서 1905년에 을사조약 얘기하는 거예요. 을사조약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결한 게 아니고 일본이 한 거죠. 그래서 청해 영토로 귀속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나중에 지금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니까 이거 신경 안 쓰는데 나중에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넘긴 게 아니고 일본이 넘기니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 중국 쪽이 뭡니까? 뭐 동북공정 이렇게 얘기하면서 뭡니까? 옛날에 고구려 땅은 다 중국 땅이다. 이렇게 찜을 해놓는 거죠. 미리. 동북공정이 이런 것이 여기 있는 간도 귀속 문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뭡니까?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을 하죠. 자, 백두산 정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에는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이다.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자, 고어 분수령이다. 여기가 나누어지는 지점이다. 자, 토문강의 위치를 놓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했고요. 요 문제는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통일된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죠. 자, 이비는 31년 만주사변 때 뭡니까? 일제가 철거했습니다. 요것도 뭡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요게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지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도 귀속 문제 관련된 내용들 자,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의 양립니다. 자, 우리가 임진왜란 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입장이다. 자,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입니다. 그래서 히데요시 세력을 멸한 다음에 도쿠가와 막부가 새로 막부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쓰시마섬 도주를 통해서 조선의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선은 뭡니까? 일본이 어쨌든 임진왜란 때 우리를 침략했기 때문에 자, 원수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포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뭡니까? 자, 유정 스님을 보냅니다. 사명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관리들이 갈 사람 없으니까 뭡니까? 중간 단계로 누구? 스님을 보낸 거예요. 자, 일본과 강화하고 조선인 포로 7,000명을 데려옵니다. 이게 선조 때예요. 자, 다음 기후약조입니다. 광해군 때고요.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곧바로 일본과 기후약조를 맺어 부산포에서 다시 외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허용했다 해서 뭡니까? 우리는 임진왜란 이후에 사명대사 갔다 오고 광해군 때 이 약조를 체결한다 뭐 하는 거예요? 일본과 다시 교류를 했습니다. 자, 통신사 파견입니다. 자,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막부의 우두머리 쇼군이 바뀔 때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일본의 왕이 아니고요. 실질적 지배자가 막부죠. 쇼군이 바뀔 때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조선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간 게 조선시대 후기의 통신사예요. 일본 쪽 기록을 보더라도 이 통신사를 맞아들일 때 일본이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쏟아부어서 일본도 뭐 힘들 정도로 많은 돈이 투여했다고 해요. 자, 조선의 사절 파견입니다. 조선에서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0회에 걸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했습니다. 자, 일행의 인원이 적을 때는 300여 명, 많을 때는 400에서 500여 명이나 됐다. 규모가 컸고요. 일본에서 뭡니까? 국빈으로 예우했습니다. 국빈으로 예우를 했다. 자, 그래서 역할은
외교사절뿐 아니라 뭡니까? 이 당시에 통신사는 뭡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해준, 우리가 알려주는 구실을 했다. 자, 이후에 뭡니까? 이후에 개화기 때 문호 개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에 건너갈 때 뭐예요? 근대 문물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문호 개방 전에 뭐 갈 때는 뭐 알려줬다. 그 다음에 문호 개방 이후에 우리가 배우러 갔다. 이걸 구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단절됩니다. 자, 이후에 뭡니까? 동북아 정세가 안정되고요. 통신사 파견이 현안보다 의례적,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자, 11년에 대마도 국서를 교환한 걸 마지막으로 단절됩니다. 그래서 통신사 행렬도 그림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아메노모리 호시입니다. 일본의 유학자고요. 우리나라 사절단이 갔을 때 접대를 담당했다고 해요. 자, 요 내용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다음에 자,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과 역사 문제가 충돌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 이 독도 문제를 많이 내죠. 이거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역사성.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였다. 자, 일본 어민들이 자주 침범해서 충돌을 빚습니다. 자, 조선시대 후기 때 안용복입니다. 숙종 때 민간 외교가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냐면 안용복이 관리가 아니에요. 민간인입니다. 자,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을 쫓아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 어민들을 축출하고 일본에 본인이 직접 건너가. 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이게 뭐야? 관리가 아니고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민간 외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뭐 가서 뭐 다 주먹으로 때려잡은 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뭐 접수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안용복이 관리를 사칭해요. 일본이 속은 거지. 돌아온다 뭡니까? 특히 안용복의 경우 뭡니까? 조선시대 때 관리를 사칭하는 게 중죄거든. 그래서 조선 내부에서도 뭐야? 뭐 처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하다가 뭡니까? 적당히 뭡니까? 넘어간 뭐 그런 예입니다. 자, 19세기 말 울릉도 경영이다. 그 이후에도 일본 어민들이 침입이 계속되자 19세기 말에 조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섰습니다. 자, 개청령 공포. 자, 주민의 이주를 장려했고요. 자, 군의 설치다. 자, 울릉도에 군을 설치, 관리를 파견하고 독도까지 관할하겠다. 자, 다음에 일제 독도 강탈입니다. 일제 러일 전쟁 중에서 나중에 개화기 때 러일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자, 독도를 일본의 지명 시마네현입니다. 시마네현 불법적 편입시킵니다. 1905년 2월 22일이고요. 을사조약 전에 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 많이 언급되죠. 그래서 이 독도는 뭡니까? 이 독립적으로 시험 나오기 때문에 좀 총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신라 지중왕 때입니다. 자, 울릉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삼국사입니다. 지중왕 때 이사부가 자, 우산국 울릉도를 귀속시켰다 할 때, 자, 울릉도를 먹을 때 독도도 같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태조 왕건 때입니다. 자, 우산국에서 사절로 백길과 토둑 이런 사람을 보내서 조정에 공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다음에 고려 인종 때입니다. 자, 우산국 대신에 우릉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우산국주 대신에 우릉성주입니다. 호칭이 바뀌었고요. 자, 우릉도와 우산도가 구성된 우산국이 완전히 중앙정부의 직할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보시고요. 자, 태종 이방원 때입니다. 조선시대의 이 전기의 태종 때는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공도정책. 이 섬을 뭡니까?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고려가 망한 다음에 고려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울릉도로 건너간 사람이 많으니까 가지마! 막은 겁니다. 어쨌든 섬을 비워놓는 정책을 추진해서 울릉도의 관리가, 울릉도와 독도 관리가 소홀해진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자,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울진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조선시대 때는 강원도예요. 자, 그래서 무릉도와 우산도를 기록했고요. 이 기록은 독도와 울릉도 관계를 뚜렷하게 밝힌 세계 최초의 문헌이고요. 따라서 뭡니까?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엄청 높습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를 팍팍팍 치시고요. 그다음 성동때입니다. 성동때만 해도 해안 주민들 사이에 강원도 경내에 속하는 동해 한가운데 삼봉도가 있어 부역이나 세금이죠. 이 역이나 세금을 피해 도망간 사람이 살고 있다. 소문이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자,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 뭡니까? 자,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은 울진현 정도에 있다. 자, 독도가 단독으로 표기된 팔도 총독. 이거 시험 문제 또 나옵니다. 독도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가 뭐냐?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내요. 위치는 좀 틀려 있습니다. 위치가 좌우가 좀 바뀌어 있긴 한데 뭡니까? 자, 요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은주시청합기가 있습니다. 자, 일본 지방관료가 남긴 독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독도를 일본 서북쪽 경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일본 땅이라고 표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자, 안용복 방금 한 부분이에요. 자, 안용복이 울릉도에 투러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일본 어선 발견,
독도에 정박시킨다 뭡니까? 한국 바다의 침범에 들어와, 조선에 들어와 고기를 잡은 사실 문책. 다음에 울릉우산 양도 감세관. 그러니까 관리라고 자칭. 본인이 관복을 어떻게 구해서 옵니까? 관리를 사칭한 거예요. 자, 일본 호키주에 가서 번주에게 독도 침범 사실을 항의, 사과를 받고 돌아옵니다. 이듬해 일본의 정부 막부는 쓰시마 도주를 통하여 공식으로 일본의 출어 금지를 통보해야 한다. 자, 헌종 때입니다. 자, 프랑스 포경선. 자, 리앙쿠롭이다. 그래서 세두 정치기 때입니까? 이미 이양선이 우리나라에 왔고요. 자,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여 리앙쿠르록스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세계적으로 리앙쿠르록스라고 표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뭡니까? 뭐 독도라고 표기하면 일본이 항의하고, 그다음 뭡니까? 다케시마라고 표현하면 당연히 우리가 항의하니까 뭡니까? 자, 중립적 표현으로 리앙쿠르록스라고 명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 역시 시험에 나온 적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본 태정관 지역문. 자, 일본 전통시대 최고 국가기관입니다. 태정관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인지 조사한 뒤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가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언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알아두시고요. 자, 고종 때입니다. 자, 고종 때 울릉도 개청령 반포 공도 정책을 철회합니다. 공식적으로 뭡니까? 섬을 비워놓는 정책을 철회했고요. 일본 어민의 울릉도 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엄중 항의했다. 자, 대한제국식입니다. 자, 1900년에 뭡니까? 관보를 개자합니다. 자,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 자, 독도의 두 개의 섬인 죽도와 석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자, 러일 전쟁 중 일제히 독도 강탈이다. 그래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변치합니다. 그래서 을사조약 전이에요. 1905년 2월 22일이고요. 자, 시바네현 토지대장이 기재합니다. 자, 일방적으로 일본 영토에 합병합니다. 자, 일본이 독도를 강탈할 때 의정부 대신 박제수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지령 3호를 통해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시 힘은 없지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1906년 일본의 시마네현 사무관이 울릉도 군수 시뭉택을 방문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됐음을 통보했습니다. 자, 을사조약 이유입니다. 독도는 예로부터 우산도 삼봉도 등으로 불려왔는데, 그래서 1906년 울릉도 군수 시뭉택은 보고서에서 독도란 명칭을 처음 씁니다. 그래서 독도란 명칭을 처음 썼다라는 부분, 이건 뭡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구한말 기사인 황현의 매천야록에서도 독도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1946년 자, 일제가 패망했습니다. 자,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보낸 각서인 심판 결정. 자, 지령에서 자,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합니다. 자, 53년 자, 울릉도 주민으로 구성된 독도 의용수비대 유명하죠. 창설됐습니다. 자, 54년에 자, 항로 표지를 설치. 자, 동년에 점화 개시 세 각국에 통보했고요. 2000년 4월 7일 기점으로 자, 행정구역상 주소를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시면 자, 조선시대는 뭡니까? 강원도예요. 지금은 경북입니다.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자, 2005년입니다. 일본의 시마네 의회는 우리나라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 3월 16일에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강행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2월 22일 이걸 정한 게 뭐냐면 이 강탈한 거 100년 얘네가 기념한 거죠. 러일 전쟁 중에 강탈했던 거 이걸 기념해서 뭡니까? 이 조례안 가결을 강행했다. 자, 한국 정부는 뭡니까?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했고요. 자, 나중에 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입니까? 최초로 독도를 공식적 방문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뭡니까? 이 독도 문제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한능검도 그렇고요. 이런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관련된 내용 뭡니까? 자, 문제를 살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다음의 비문이다. 자, 오라총관 목극등 이건 뭡니까? 청나라 관리고요. 국경을 조사한 교지다. 자,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통문강이다. 그래서 이 청나라 관리랑 우리나라 관리가 뭡니까? 경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 간도기속 문제죠. 백두산 정계비죠. 대마도 영토 문제, 독도 문제, 광해군의 중립외교 관계가 없어요. 여기 뭐 숙동태 세웠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비교적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문제를 풀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묘사랑 관련된 외교 사절이다. 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시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뭡니까? 한자를 잘 쓰니까 자, 귀천 현을 막론하고 뭐 귀한 사람 뭡니까? 뭐 똑똑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막론하고 우러러보기를 신선처럼 했다. 조선 사람의 해서 이 서예 글씨체조 뭐 초서를 두어 글자만 얻어봅니까? 서로 막 받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뭡니까? 조선시대 후기 때 통신사입니다. 1812년까지 10여 차례 수행되었고요.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일본 막부, 국하와 막부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자,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국하운동이 일어나는 자극제가 되었다. 자, 요 내용은 다 맞고요. 답이 2번입니다. 일본의 정한론, 한국을 정벌하자. 한국을 정벌한 정한론이고요. 이거 언제? 1868년에 일본이 근대화, 메이지 유신합니다. 메이지 유신 들어보셨죠? 일본이 근대화를 할 때 뭡니까? 근대화를 할 때 뭡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한 다음 뭡니까? 다른 서구 열강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식민지가 다 있더라. 그럼 일본도 침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가까운 나라를 식민지로 삼자. 이게 정한론입니다. 일본이 근대화 이후에 뭡니까? 식민지 확보하기 위해서 뭐야? 가장 가까운 나라. 어디? 한국을 정벌하고 한국을 발판 삼아서 뭡니까? 대륙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뭡니까? 여기 있는 뭡니까? 이 통신사가 조선시대 후기 통신사가 뭡니까? 개화기 때 내용과 관계가 없죠. 정한론을 잠재운데 기여 관계가 없습니다. 답이 2번이다. 이런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문제고요. 자, 다음에 독도에 관련된 뭡니까? 문제를 스탠다드 한거 볼게요. 자, 독도에 관한 설명은 좀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자, 삼국사기에 따르면 지증왕 때 이사부가 현재 울릉도와 독도 일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에 복속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사에는 우산국 사람들이 고려의 토산물을 바친 기록이 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경상북도가 아니고요. 조선시대 뭡니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답이 3번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일본 막부는 1699년 다케시마 부속도서를 조선 영토 인정하는 문서를 조선 정부에 보냈다.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답이 되는 건 뻔한 걸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이게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